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세입자, 임대인 이러다 다 죽는다. 급격한 금리 인상 테러. 지금 세입자들도 그렇고 임대인들도 그렇고 다 죽을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고, 임대인들, 선량한 임대인들은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이런 정황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돈이 말라붙고 지금 이 급격한 금리 인상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금융 시스템, 부동산 시스템, 가계 시스템, 기업 시스템, 무역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다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참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 테러가 전개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공공요금 테러가 자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쟁 위기로 몰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누가 조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이 계속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웃나라를 거지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작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는 이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앞에서는 계속 전쟁 위기를 만들고 뒤에서는 경제를 약탈해 가는 거죠. SK, 삼성, 반도체를 약탈하고 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뒤통수 치고 한국의 모든 기업들 미국에 투자하게끔 해가지고 메이드 인 USA 정책을 쓴 거죠. 그때 참 저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한국인들은 전염병 3년 동안 그 고통을 하루하루 죽을 각오로 이겨낸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완전히 이웃나라 거지 만들게 하고 서민들을 죽여놓는 거죠, 완전히. 이런 정황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가 적어도 우리 가게와 기업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또 한국은행 이창용이가 IMF 간부 출신이에요. 그 IMF는 미국이 장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IMF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그것을 깨내기 위해서 IMF를 대체해가지고 중국이 대출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를 사실상 한 국가가 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는 방코르라는 세계 통화를 제안했죠. 그래서 각국이 자기 통화를, 화폐를 가지고 있지만 교역할 때, 국제 간 교역할 때는 이 방코로라는 세계 화폐를 쓰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으면서 처음에는 금태환제, 금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5달러 가져와라, 1온스에 금으로 바꿔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사실상 거짓말이었던 거죠.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미국이 기축통화 패권이 흔들리니까 지금 계속해서 꼼수를 쓰고 있는 거죠. 이 꼼수에 한국이 계속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모르고 섞고 있는 것인지 저는 알면서 끌려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입자들도
전세 사기범, 아주 악성 전세 사기범한테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선량한 집주인들이 있어요. 선량한 집주인. 선량한 집주인들이 갑자기 그냥 집값 떨어지고 갑작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전세금도 떨어지고 하니까 갑자기 사기꾼으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입자나 집주인 이렇다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40만 임대사업자가 국토부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택에 대한 DSR, 이 DSR을 완전히 폐지시켜야 돼요. 폐지시켜가지고 집주인이 만약에 이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상황이 발생되면은 빨리 그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그래서 전세 반환 대출을 활성화시켜갖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일반 선량한 집주인들은 다 집을 경매로 지금 내놓고 있는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도 피해되고 집주인들도 피해되고 외국인들이 이거를 다 줍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빚의 역습이 시작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돌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지금 빚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 전세금 날린 청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00만원 빚, 넉 달 만에 1억으로 불법 사채 덫에 빠져버렸다라는 거고, 하루 한 끼에도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빚으로 빚 갚다가 무너진 청년들. 그리고 이런 청년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희망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출산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탈한국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고, 빚 늘어나는 게 순식간이다. 벌써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빚 못 갚아, 집 내놓는다. 집합 건물 임의 경매 신청이 3년 만에 최대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빚을 못 갚아서 은행 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치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지금 무역 적자는 226억 달러. 무역협회는 정부 차원 자금 지원 필요하다. 지금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무역이 되려면은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근데 지금 나라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계 기업 다 무너지고, 제가 계속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타이밍을 계속 놓쳐버리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의 예금 금리를 인하해라. 저축 말고 돈을 써라. 왜냐하면은 이 시장에서 소비, 생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베트남 은행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생산, 수출, 투자 모두 부진하다. 금리 낮추는 최대한의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 지원 위에 국가의 모든 수단 사용할 거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 베트남만도 못한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그러한 문제고, 지금 전국에 미분양이 10만 호 코앞이다. 건설사는 줄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시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빨리 금리를 내려가지고 생산, 투자, 소비, 이 무역, 가계, 기업, 이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아니면은 계속 우리 국민들은 집을 경매로 내놓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집을 사가고 뿐만 아니라 현금 부자들이 또 집을 사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한다라면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길 바랍니다.
즉 국민들은 죄가 없어요. 네, 국민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부패한 기득권들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